요즘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잘 주시던 분들인데요. 언제부턴가 지갑을 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순히 인색해지신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73입니다.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으려다가도 문득 멈칫하게 됩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또 나갔는데 통장을 확인하니 생각보다 잔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수 씨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아끼세요? 건강하실 때 좀 쓰시지.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한마디 속에 70대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건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한 번 받으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가고 치과 치료라도 시작하면 100만 원이 금방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다 커버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게다가 경조사는 계속 생깁니다. 조의금, 축의금 한 번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나갑니다. 문제는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다는 겁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기료 관리비는 매달 부담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다, 연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5천 원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는 사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옷도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싶었는데요. 70이 넘으니 그런 욕구가 줄어듭니다. 새 옷보다는 편한 옷, 멋진 여행보다는 아프지 않은 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가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을 사도 입고 갈 때가 마땅치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함께 나눌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굳이 뭐하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은 지갑을 닫게 만듭니다. 게다가 자식 걱정도 여전합니다. 70대 부모의 자녀는 대부분 40, 50대인데 이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도 불안정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쓸 돈을 아낍니다. 혹시 모를 자녀의 어려움을 위해서요. 무엇보다 노후가 생각보다 깁니다. 요즘은 90까지 사는 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70이면 아직 20년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알 수 없으니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미숙 씨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사치는 절대 안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통장 잔액은 늘 빠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숙 씨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십니다. 한 잔에 4,500원. 집에 믹스커피가 있지만 나가서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 같아서입니다. 한 달이면 13만 원, 1년이면 160만 원입니다. 그까짓 커피 하나쯤이야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또 명절 때마다 체면을 생각합니다.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몇십만 원씩 씁니다.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돈 때문에 다음 달 병원비를 걱정합니다. 손주가 오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새 옷.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뭐라도 사줘야 한다는 마음에 지갑을 엽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갑니다. 정작 본인은 저녁을 라면으로 때우면서 말이죠.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혈압에 좋다, 간에 좋다 하면 혹해서 주문합니다. 한 통에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어요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알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와 산책, 충분한 수면에서 옵니다. 경조사비도 부담입니다.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하니 본인만 5만 원 내기가 민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체면을 지키다 보면 정작 본인 자녀의 일에는 도와줄 여력이 없어집니다. 여행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물론 추억은 좋습니다. 하지만 카드값은 몇 달을 따라다닙니다. 여행이 회복이 되려면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야 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있어야 편하지 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세금,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타면서 유지하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에 돈을 쓰는지, 그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체면이나 습관 때문에 쓰는 돈과 진짜 필요해서 쓰는 돈은 다릅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1,000원도 모으면 한 달에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그까짓 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평생 모으지 못합니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요즘 30, 40대는 본인 살기도 벅찹니다.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있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순간 본인도 자녀도 힘들어집니다. 건강은 물건을 사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물 마시기. 이런 기본이 가장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손주에게 주는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밥 같이 먹는 것. 손주들은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보다 함께 보낸 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자유롭습니다.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게 지혜입니다. 절제는 인색함이 아니라 오래 평온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